안녕하십니까. 국민권익위원회 부패 방지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 정승준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6월 10일 종결로 의결한 대통령과 그 배우자 등의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 신고사건 관련 의결서를 금일 공개하기로 하였습니다. 공개 범위는 법령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신고 내용과 신고자에 준해 보호를 받는 협조자, 이해관계자 정보 등이 포함된 내용을 제외한 전부입니다. 금일 의결서 전문 공개로 국민께서 궁금해하시는 부분에 대해 충분히 알려드리고 국민권익위원회 결정 이유에 대해 소상히 설명드리므로 청탁금지법에 대한 오해를 바로잡고자 합니다. 이번 국민권익위원회 종결 결정으로 공직자 배우자는 금품 등을 수수해도 된다는 식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청탁금지법은 기본적으로 공직자를 규율하는 법입니다. 따라서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이 없는 경우 공직자 배우자가 사적 모임, 친분관계 등에 따라 받는 금품 등을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 2016년 헌법재판소는 그러한 점을 청탁금지법이 합헌인 이유 중 하나로 판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결정은 청탁금지법상 제재 규정이 없는 공직자 배우자에 대하여는 헌법의 재형법정주의에 따라 제재할 수 없으므로 처벌을 전제로 한 수사 필요성이 없어 종결한 것이며 공직자 배우자가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된 금품 등을 수수해도 된다는 의미는 전혀 아닙니다. 신고자, 비신고자 조사를 고의적으로 하지 않았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하여도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청탁금지법 신고사건 처리에 있어 피신고자, 대면 소환 등의 조사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피신고자 조사에 대한 법령상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무리하여 피신고자를 조사하는 것은 직권남용 등의 소지가 있어 적절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법령 등에서 부여된 권한 범위 내에서 관계기관, 이해관계자 등을 통한 사실관계 확인 등을 충실히 수행하였습니다. 이번 사건을 법정 기간 내에 처리하지 못한 점에 대하여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올 4월 총선을 앞두고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된 사건 중 정치적 쟁점이 있는 사건에 대하여는 신중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어떠한 결론이든 간에 선거 전에 이루어졌다면 지금보다 더 큰 정치 쟁점으로 비화하였을 것이고 선거 개입,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등 불필요한 오해로 이어졌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이에 부득이 관련 사건을 총선 이후 조사 등 절차를 미루도록 하였고 선거위에는 관련 조사와 위원회 결정 등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정의의 여신인 딕케가 저울을 들고 두 눈을 가리고 있는 이유는 선입견과 편견 없이 법의 저울로 죄의 무게만 가늠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240만 공직자 배우자를 법의 근거도 없이 처벌할 수 있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이번 종결 결정은 국민권익위원회 위원들의 양심과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독립적으로 결정되었고 결정 과정에서 법령에 정한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였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번 결정에 대한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숙고하여 그 안에 드러난 국민의 뜻을 받들어 반부패 정책을 새롭게 발전시켜 나가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이상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기자님들의 질문을 받겠습니다. 손을 드신 후에 소속과 성함을 말씀해 주시고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MBC. 네, 안녕하십니까. MBC의 손한혜 기자입니다. 위원장님, 이번에 이례적으로 의결서까지 공개하시면서 이렇게 투명하게 결과를 알려주셨는데 이제 다만 소수 의견을 게재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이유가 무엇인지가 궁금하고요. 그리고 둘째로 이제 방금 법에 근거도 없이 이제 처벌해도 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사실 권익위가 반부패 총괄기관인데 배우자라는 어떤 그 뇌물의 우회 경로를 좀 차단할 방법을 같이 찾아보자고 하는 게 좀 우선이 아니냐 뭐 이런 지적 나올 수 있어서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번에 공직자 배우자를 어떻게 규율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나서는 건 지금은 적절하지 않다는 생각입니다. 두 번째, 소수 의견을 의결서에 담는 문제는 어제 충분하게 오랜 시간 논의를 했습니다.
기존의 소수 의견을 담은 전례가 한 번도 없었고, 그리고 각 기관별로 저희가 조사를 했습니다. 합의제 행정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금융위원회 전부 소수 의견을 담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심판기관인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소청심사위원회,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조세심판위원회도 담지 않습니다. 다만 사법기관인 경우에는 법률로 담고 있습니다. 그것이 대표적으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입니다. 그리고 공정거래위원회는 항소심을 고등법원에서 하기 때문에 공정거래위원회는 준사법기관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정거래위원회 같은 경우는 소수 의견의 부기가 가능하다는 규정은 있으나 실제로 부기된 사례는 없습니다. 그리고 기타 독립기관에서 국가인권위원회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같은 경우에 일부 규정이 있는데 부기된 사례는 있습니다. 그래서 다수 기관, 사법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는 다수 일반 합의제 행정기관에 따라서 소수 의견을 부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의결서 같은 경우, 회의록 같은 경우는 국회에서 요청하는 경우 저희가 공개가 되기 때문에 어제 회의록에 충분히 담기 위해서 그 한 분께서 그거를 한 20분, 30분간 낭독을 하셔가지고 회의록에 충분히 소수 의견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네, 또 다른 질문 받겠습니다. 네, 문화일보 권승현. 그 피신고자에 대한 조사권이 없다고 해석했는데 모든 신고 사건은 피신고자에 대해 조사하지 않는 걸 기본으로 하는 건지 그걸 여쭙고 싶고요. 여태껏 그 피신고자 소환 대면 조사는 이뤄진 적이 없는지, 뭐 이뤄졌으면 얼마나 이뤄졌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 기본적으로는 조사권이 없고, 다만 그 의결서에도 저희가 충분히 썼다시피 청탁금지법 같은 경우 여러분들도 다 해당이 됩니다. 여러분들 배우자도 해당이 되는데 기자와 언론인들과 관련해서 피신고자와 관련해서 저희가 대면 조사한 사례는 없고, 다만 방어권 차원에서 본인이 소명하고 해명하는 것은 충분히 받아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벌이라든지 징계를 전제로 해서 소환하거나 조사는 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기타 신고인과 기타 조사를 했을 때 본인이 불이익한 경우에 본인이 소명하거나 이런 경우에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저희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또 다른 질문 있으면 받겠습니다. 네, 이데일리. 네, 이데일리 윤정원 기자입니다. 두 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그럼 먼저 그 소수 의견이 지금 의결서에 들어갔다고 했는데 낭독을 해서 그 부분을 좀 정확하게 한 번만 더 알려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권익위의 의견에 따라서 보면은 이제 공직자 배우자기 때문에 뭐 직무 관련성이 없다고 봤을 때 그러면은 그 디올백 같은 경우에는 연 300만 원을 초과하기 때문에 그럼 앞으로 이제 과태료 등이 부과될 수 있는 건지 그 향후 절차 등을 좀 말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직무 관련성과 관련해 가지고 그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특수합니다. 그 기록물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이 적용이 됩니다. 여기 앞에 잠깐만 볼까요? 오른 왼쪽에 보시면은 그 일반 공직자와 공직자의 가족까지 있습니다. 공직자 윤리법에서는 외국인으로부터 받은 경우에 직무 관련성이 있으면 신고하고 신고에 따라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기속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소유권이.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신고하지 않게 되면은 그에 대해서 처벌이 가능한데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만 특이하게 그냥 수수하는 그 순간 바로 소유권이 국가에 기속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신고 절차가 없습니다. 그래서 신고하지 않았다고 해가지고 대통령께서 신고하지 않거나 그 배우자나 가족이 신고하지 않았다고 해가지고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직무 관련성과 관련해서 인정되면은 그냥 그대로 대통령 기록물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이어서 질문하세요. 또 이어서 질문. 소수 의견요. 예, 소수 의견에 대해서는 제가 이렇습니다. 사실 회의와 관련된 내용은 저희 법에 비밀 준수 의무가 있습니다. 사실은 소수 의견이 기재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해서도 사실은 원래 보완이 돼야 되는데 저번 회의 때 전원위원회가 마치자마자
소수 의견 기재 여부가 논의되었다고 언론 보도가 났습니다. 그래서 부득하게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사실은 어떤 내용이 있는지 이런 것은 소수 의견 가지신 분들에게 여쭤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다만 언제 공개되냐면 제가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법에 따라서 절차에 따라서 국회에서 회의록을 요구하는 경우 저희가 보내주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국회에서 공개적으로 그 내용이 쭉 공개가 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그거를 공개하는 것은 법 위반이기 때문에 곤란합니다. 죄송합니다. 네. 또 다른 질문 있으면 받겠습니다. 네. 백수영 기자. 여성종합뉴스 백수영 기자입니다. 그 페이지에 보니까 그 좋으신 말씀이 나와 있는데요. 신고 사건에 대한 결정이 늦어졌다고 해가지고 뭐 불평도 있는 모양인데,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좀 늦어져도 정확하게 나오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예.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공감을 하는데요. 제가 권익위에 출입하고 난 다음에 지금 오래됐는데 이렇게 공개되는 건 좀 처음 있는 일입니다. 예. 처음 있는 일인데, 여기에서 제가 의문이 가는 것이 어떠한 그 외부의 외압이 혹시 있었는지, 여기 동기가 잠깐 나왔습니다만 정확한 동기는 무엇이고, 또 앞으로 이렇게 공개될 이런 자리가 나오면 다시 또 공개할 수 있는지 그거 한번 말씀해 주시죠. 예, 원칙적으로는 신고자에 대해서도 결과에 대해서 내용을 알려주지는 않습니다. 그냥 종결되었으면 종결되었다, 성부되었으면 성결되었다는 법령하고 간단하게 기재를 합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권익위원회 신고하면서 언론 보도에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은 주로 피해를 입는 분이 피신고자입니다. 피신고자 같은 경우에는 언론에 일방적으로 나기 때문에 권익위 신고했다는 사실만으로 굉장히 정치적으로 불이익을 받거나 회사나 어떤 공직자의 불이익한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경우 피신고자들 쪽에서 의결서를 달라고 한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피신고자에 대해서는 아예 통지도 하지 않고 의결서도 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안에는 향후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 많습니다. 사실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정보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통지도 해주지 않고 의결서도 주지도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예외적으로 판단 부분을 공개하게 된 거는 국민들께서 국민권익위원회가 어떤 업무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굉장한 오해를, 너무 많은 오해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부득하게 이번에 한해서 하는 것이고, 원칙적으로는 공개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다만 여기에서 저희가 그 신고자와 그 다음에 협조자, 이해관계자의 성명이라든지 사실관계에 협조한 사람들이 공개되면 그분들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고 공개하지 못하도록 법률에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제외한 부분만 국민들의 알 권리 차원에서 예외적으로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저희 권익위의 결정에 대해서 이렇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신고자께서 제3자 같은 경우에는 직접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습니다. 꼭 국민권익위원회를 거쳐 가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이것이 마치 어떤 그 신고자에게 불이익한 권리 제한으로 오해하고 있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결정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에는 수사가 되고, 또 이 결정에도 불구하고 직접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습니다. 동일 내용을. 그렇기 때문에 신고자에 대한, 그러니까 저희 권익위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영역은 어디냐면은 내부자 보호입니다. 내부자 신고를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내부자 신고인 경우에 철저하게 저희가 업무를 처리하는 것이지, 일반 제3자에 의해서 언론에 공개된 사안에 대해서 단체라든지 이런 데서 고발하는 사건에 대해서 저희 권익위가 그렇게 그분들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그분들의 어떤 문제를 저희가 처리하는 그런 기관은 아니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네. 예. 질문하세요. 네, MBN 강세영 기자입니다. 그 의결서 공개가 이례적이라고 하셨는데 관련해서 위원님들의 합의가 있었는지 좀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또 신고자나 피신고자의 의견도 이렇게 공개할 거라는 걸 이제 물어본 뒤에 이제 결정하신 건지. 아닙니다. 그 아까 이야기했지만 신고자나 피신고자에 대해서는 일절 드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의결서와 관련해 가지고는 의결서 나가고 조금 있으면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국회 회의록 나가게 됩니다. 결국 다 공개됩니다. 지금 안 하더라도 의결서가 국회에서 요구하면 저희가 국회에 또 보내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다 보내준데 너무 불필요한 오해가 너무 광범위하게 퍼졌기 때문에 저희가 국민권익위원회 차원에서 저희 국민들에게 청탁금지법과 관련돼서 너무 혼란스럽고 잘못된 국민들의
인식이 퍼져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바로 잡아야 된다. 그것이 훨씬 중요한 공익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저희가 부득불하게 요점에 대해서 알리고자 이번에 공개하게 된 겁니다. 네, 다른 질문 있으면 받겠습니다. 네, 권성윤 기자. 그 의결서에서 보면 그 대통령 배우자와 물품 제공자 사이에서 이루어진 물품 제공이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해 제공됐다고 볼 자료가 부족하고 대통령도 그 사실을 인식했다고 볼 자료가 부족하다라고만 되어 있는데 혹시 이 부분을 좀 판단한 이유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 죄송합니다. 저희가 합의제 기관이기 때문에 각 위원님들의 여러분들도 다 아실 겁니다. 이미 어떤 경위로 물품이 제공되었는지에 대해서 여기 기자님들뿐만 아니라 국민 아주 다수가 알고 계시고 우리 위원들도 다 알고 계십니다. 그거를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에 관해서는 그 위원님들 개개인의 본인들의 양심과 자율적인 몫입니다. 그분들의 판단이 당신이 왜 이렇게 판단했어라고 이야기해서 물을 수가 없습니다. 그냥 그 판단 자체에서 이거는 아니라고 생각하신 분들이 다수였기 때문에 그렇게 적시한 겁니다.